송은재TV 시작합니다. 검찰총장인 이원석이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 이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250명 정도 민간위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작위로 이 15명을 골라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검찰 쪽도 이 수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김건희 여사 쪽도 그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줬다라고 하는 최재형 쪽도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 15명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판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핵폭탄급의 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일단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원석 총장의 태도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가방 받은 부분을 놓고 중앙지검과 충돌을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부터 제3의 지역에서 왜 조사를 하느냐, 비공개한 것은 뭐 맞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자신을 감찰하라, 이렇게 맞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게 뭐 공정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니까 또 뭐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여기에 반발하는 듯한, 반대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풍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깔끔하게 이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음 달 13일 퇴임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잘 판단을 했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에 소집을 하겠다, 이런 이원석의 태도가 무책임하다. 이게 왜 무책임하냐라고 하면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고 소집한 것부터 지금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지금 무조건 이원석이 지금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검찰은 불만투성이인 것이죠. 이렇게 무혐의로, 법리에 따라서 무혐의로 처분을 했는데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수심위를 왜 소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이원석의 애매한 태도입니다. 이 뭐 자신의 책임은 피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이원석의 이런 태도는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주에 비공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소위 거짓말을 한 것이죠. 직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데 발맞춰 주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국회에 거짓말을 한 부분, 이 두 가지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내내 좀 소극적으로 막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막아왔다.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가족 수사라든지 이 김명수 소환 조사, 또 중앙지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김정숙 타지마할 관광, 이런 수사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석이 지금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는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문재인 가족을 수사를 했고 중앙지검에 발탁되고 난 이후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지를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원석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지금 뭐 여야 모두가 이원석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부분, 이게 뭐 변호사법 위반이냐, 알선수재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처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변호사법이라든지 알선수재에 해당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청탁금지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 최재형이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인사차 이 가방을 준 것이다. 무슨 청탁도 내용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공직자도 아니고 공직자의 부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부인은.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걸 따져본 것이죠. 그런데 이걸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한다. 검찰의 무혐의처럼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수사심의위에서 무혐의다라고 나오면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 뭐 수사심의위가 들러리였다, 이거 면피용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또 여기에서 기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수사심의위에서 이 중앙지검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법리에 따라서 판정을 내렸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도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수사심의위 결과가 문제가 있어도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가능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이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중앙지검에서 못마땅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이 팩트와 이 증거와 법리 적용을 중앙지검에서 한 것인데 수사심의위에서 그냥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여론을 봐서 기소를 하자, 그러면 법리를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론을 보고 법리를 어겨가면서 여론이 좀 따가우니까, 말썽이 있으니까 기소를 하자, 이건 법치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걸 기소를 하자 이렇게 하면 또 뭐 야당에서 그 봐라,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 아직도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위 주가 조작 의혹 부분입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또 특검이 필요하다, 또 이런 논란이 일게 될 겁니다. 이 문제만 키워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아마 이원석 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나올 겁니다. 결론이 무혐의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기소 의견으로 나오면 이제 다음 검찰총장이 와서 이걸 기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결정이 나오면 검찰도 여론을 생각을 해서 기소를 하는 쪽으로 그동안은 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걸 법리에 어긋나게 기소를 하는 것도 문제고, 기소를 하지 않아도 또 특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러나 저러나 논란만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원석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원석이 지난 2년 동안 왜 이렇게 문재인 가족이라든지 김명수에 대해서, 김명수는 그게 고발이 된 지 3년 6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 조사는 다 하고서도 질질 끌다가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이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명수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한 것이죠. 이 이원석의 태도입니다. 마지막까지 논란거리를 만들어 두고 간다.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은 예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법리가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김건희 여사 부분은 이 두 건 가운데, 가방과 주가 조작 의혹, 이 두 건 가운데 하나는 기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지지율을 생각해서. 그런데 법리로 보면 지금 가방 받은 부분이나 주가 조작 의혹도 이걸 기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딱 걸리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특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법리에 맞느냐. 그러니까 이 검찰권 행사와 이 사법부의 판결이 지금 여론의 정치권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참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 수사심의위 소집한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번 주 말쯤 되면 심의위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정도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 결론이 나오면 또 이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병원에 들어 누워서 각종 재판을 지연시킬 그런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재판을 지연을 시켜도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 위정교사 재판을 지연을 시켜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 더 이상은 지연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이재명이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뭐 또 단식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중병에 걸리든지 뭐 이렇기 전에는 11월 초 10월 말에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1심 판결은 중형 선고입니다. 중형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심각할 경우에 위정교사로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중형이 선고가 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이 또 막판에 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